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0일 화요일 송범선의 오전장 분석 오늘도 힘차게 문을 열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는 글로벌 전반적으로 문제입니다. 델타 변이가 확산된다라는 불안감 속에서 3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한 뉴욕 시장이었습니다. 특히나 다우지수 낙폭이 굉장히 크게 나타난 상황인데요. 공포지수 역시도 지난 5월 이후로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한 모습이 나타났고요. 미국의 국채 금리는 1.2% 아래로 떨어진 상황이 연출이 됐습니다. 3대 지수는 어떻게 마감을 했는지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대 지수의 마감 상황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지수의 낙폭이 굉장히 큰 시장이었습니다. 다우지수는 2.09%가 빠지면서 33,962선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대형주 위주의 S&P 500 지수도 1.59%의 내림세를 나타냈는데요. 4,258선에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그리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도 힘을 내지 못했습니다. 1.06% 빠지면서 14,274선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전문가들은 시장의 조정을 받을 때가 됐다고 평가를 하기도 하는데요. 우리 시장도 이 영향을 받고 파란불을 켜면서 출발했습니다. 개파락 출발한 양대 시장이었는데요. 우리나라 역시도 코로나19 상황은 좋지 못합니다. 어제 기준으로 집계된 신규 확진자 수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요. 1,278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계속 네 자릿수의 수치가 나타나는 만큼 조금만 더 사회적 거리두기에 신경 쓰시고요. 사적 모임은 자제하시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지수는 어떤 상황을 보이고 있는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수 상황을 한번 살펴보시면 우리 코스피 시장은 약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3,229선에서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우리 코스닥 시장은 0.41% 빠지고 있습니다. 1,045선을 지나주고 있습니다. 선물지수도 이어서 살펴보시면 약보합세를 보입니다. 427선에서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양대 시장에서 등락하는 종목 수를 체크를 해보시면 아무래도 지수가 빠지고 있는 만큼 하락하는 종목들이 대다수의 종목으로 짚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에서는 133종목이 오르고 있지만 743종목, 39종목은 내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을 살펴보시면 309종목은 상승하고 있지만 1,033종목은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은 그래프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의 수급 상황 먼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10시가 지나는 우리 시장에서 어떤 양상을 보이는지 한번 살펴보니까요. 외국인 투자자와 개인 투자자가 동반 매도에 나서고 있고요. 기관 투자자들이 홀로 매수에 나서주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748억 원, 또 개인 투자자는 1,993억 원을 덜어내고 있는데요. 기관 투자자는 2,741억 원 규모의 물량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수급 양상 이어서 그래프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10시가 지나는 시장에서 코스닥 시장에서는 기관과 개인이 매도에 나서고 있고 외국인 투자자는 493억 원 매수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는 341억 원, 또 개인 투자자는 100억 원의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장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분위기 1위부터 10위 종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락세가 짙은 우리 코스피 시장입니다. 시총 10개 종목 내에서 지금 빨간불을 켜낸 종목은 셀트리온이 유일하고요. SK하이닉스는 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 삼성전자는 지금도 7만 전자를 기록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SK하이닉스는 오늘 리포트가 나와 있습니다. 유진투자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와 있는데요. 이번 분기에는 이제 실적이 대폭 개선이 되겠지만 내년 상반기의 실적은 불확실하다라는 리포트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주가는 보합권 내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스텔라라의 바이오시밀러 임상 3상을 시작했다라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주가는 힘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약보합세를 보여주면서 91만 2천 원을 가리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셀트리온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일하게 지금 빨간불을 켜주고 있는데 급등 양상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수가 빠지는 상황에서도 4%대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레키로나주가 인도네시아에서 긴급 사용 승인을 받았다는 소식을 받고 호재가 이 주가에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주가는 지금 27만 4천 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어서 정유주들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시장도 좋지 못했는데 국제 유가도 많이 빠졌습니다. 7% 넘게 빠지는 모습이 연출이 되는데요. 그러면서 정유주들 전반적으로 하락세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펴보시면 정유주들의 주가 흐름을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S-오일의 주가를 살펴보시면요. 2.57%가 빠지고 있습니다. 94,900원에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지금 SK이노베이션 이어서 보겠습니다. 0.78%가 빠지고 있습니다. 25만 6천원, 6,5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애국 테마주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도쿄올림픽 기간에 일본을 방문하지 않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장중에 지금 애국 테마주들의 주가가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씩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나미의 주가 흐름을 살펴보시면 그래도 지금 장중에 고가보다는 빠지면서 음봉을 형성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상승률로 봤을 때는 지수가 빠지는 것과 비교했을 때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7.3% 강하게 움직여주면서 6,320원, 10원 정도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신성통상은 반면에 빠지고 있습니다. 1%대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거래량은 그래도 꽤 많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F&F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F&F 지금 살펴보시면 5%대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가는 56만 6천 원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골프 브랜드와 관련된 테일러메이드의 인수에 전략적 투자자가 F&F로 교체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시총 상위 종목들의 분위기가 그래도 코스피 시장보다 좋습니다. 엇갈린 모습이 연출이 되는 가운데 오늘은 세트리온 헬스케어와 세트리온 제약이 잘 가고 있습니다. 앞서서 전해드렸던 이슈로 인해서 지금 호재를 받고 있는데요. 세트리온 헬스케어는 3.83%의 강세를 보여줍니다. 11만 6,6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셀트리온 제약 역시도 2.23%의 오름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15만 5,800원의 주가는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카카오게임즈는 하루 만에 시총 2위 자리를 다시 또 탈환한 모습입니다. 강보합권에 들면서 8만 4,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리포트도 나와 있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와 있는데요. 숨은 모멘텀에 대해서 집중해야 된다는 리포트가 나와 있으니까요.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SK머티리얼즈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가는 1.47%의 강세를 보여주면서 빨간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38만 5,600원의 주가는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SK머티리얼즈는 자회사인 SK머티리얼즈 그룹 14의 지분을 601억 원 정도 취득했다고 공시를 했습니다. 이 점을 호재로 받고 주가가 빨간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세미시스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00%의 무상 증자 소식이 들어오면서 주가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주가 흐름을 먼저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장중에 고가보다 꽤 많이 빠졌습니다. 음봉을 형성해주고 있고요. 지금은 5%대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4만 250원에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A루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권리락 이후에 상한가까지 치솟았는데 오늘 역시도 가격 제한폭까지 가득 올라가 있습니다. 29.94%까지 올라가 주면서 2,040원에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사인 우진기전의 상반기 수주 랠리도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자이언트 스택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타버스의 수혜주로 거론이 되고 있고요. 네이버와 관계사가 됐다라는 이런 수혜도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주가는 11%대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0만 6,100원, 10만 6천 원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업종별로는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지 코스피 시장에 상승하는 업종들을 먼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가 빠지고 있는 만큼 아무래도 하락하는 업종들이 대다수의 업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도 상승하는 업종들도 있는데요. 섬유의복 업종은 1.76%의 강세를 보여주면서 굉장히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고요. 그 뒤를 이어서 기계와 의약품, 의료정밀 업종들도 강보합세를 보여주면서 빨간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락하고 있는 업종들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이 목재 업종은 2%에 가까운 하락률을 기록하고 있고요. 운수창고와 서비스업, 증권, 유통 업종도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승하는 업종들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통 업종에서 1.56%의 강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정보기기 업종도 0.69%의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콘텐츠와 오락문화, 출판 매체 복제도 강보합세를 보이면서 빨간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락하고 있는 업종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섬유의료 업종이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3.79%의 급락 양상을 펼치고 있고요. 일반 전기전자도 2% 넘게 빠집니다.
종이 목재와 운송장비 부품, 컴퓨터 서비스도 전거래보다 힘을 내지 못하면서 파란불을 켜고 있습니다. 이 시간 외국인들은 어떤 수급 양상을 펼치고 있는지 상위 3개 종목을 중심으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은 지금 시간을 기준으로 봤을 때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LNF, 우리 기술은 순매수를 해주고 있는데요. 반면에 에코프로비엠과 휴마시스, 주성 엔지니어링은 순매도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은 저와 함께 보셨고요. 자세한 분석은 전문가님 모시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은 라이브 스트리밍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유튜브에서 바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송범선의 오전장 분석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종목들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댓글을 주실 때는 매수가와 비중까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조금 더 꼼꼼하게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오전장을 분석해 주실 송범선 수석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글로벌 전반적으로 지금 지수가 많이 빠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미국하고 어제 뭐 유럽은 엄청나게 많이 빠졌더라고요. 네. 유럽은 뭐 평균 2% 이상씩 하락을 해서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다들 뭐 2% 이상, 특히 이탈리아가 네. 코로나 확진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지면서 많이 2% 넘게 크게 많이 빠졌고요. 그 다음에 미국이 다우 지수가 많이 안 좋았죠. 다우가 2% 네. 마이너스 나오고 나스닥은 나름대로 그래도 선방을 했습니다. 나스닥은 뭐 1% 하락.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크게 뭐 나쁘진 않았는데 어쨌든 지금 대형주가 미국에서 더 많이 빠지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제 뭐 기술주들은 선방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시장은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요. 생각보다는. 네, 그나마 네. 네, 생각보다는 뭐 저는 한 2% 빠져가지고 네. 한 3,180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예상했는데 그거보다 훨씬 괜찮은 것 같습니다. 뭐 변동성이 뭐 크지 않은 것 같아요. 이런 시장은 사실 뭐 그렇게 재미있는 시장은 아닙니다. 차라리 그냥 뭐 확 빠졌다가 차라리 올라버리면은 네. 그게 더 재밌는데 이건 뭐 그냥 미적지근하게 그냥 흘러가는 이런 양상이기 때문에 크게 뭐 여러분이 막 매매를 하거나 이런 기회는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냥 뭐 이렇게 일단 관망으로 좀 지켜보면서 좀 대응하다가 차라리 여기서 지금 뭐 매수를 하거나 섣불리 매수하거나 매도하기보다는 좀 더 크게 빠졌을 때 매수하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 뭐 저는 그렇게 종합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뉴욕 시장 어제 급락했지만 우리 시장 어제 또 빠졌던 탓인지 오늘도 그렇게 많이 빠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런데 또 날씨도 많이 더워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어제 또 크게 올랐던 종목이 있습니다. 전문가님께서도 언급을 해주셨던 종목인데요. 선풍기 하면 떠오르는 이 신일전자가 어제 급등을 했죠. 그렇죠. 이거 지금 신일전자는요. 네. 예전에 제가 이제 계속해서 그 관심주로 네. 그 송범선의 시간에 말씀드렸던 종목이에요. 자, 그래서 상당히 제가 눈여겨보고 있었고 그 당시도 굉장히 좀 좋게 좀 말씀을 좀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신일전자가 엄청나게 좀 많이 올랐거든요. 어제. 그래서 상한가 갔었죠. 신일전자 한번 차트 한번 볼까요? 차트 네. 보시면요. 지금 이게 어제 이렇게 상한가 가가지고 7월 19일 날 어제 30%, 29.8% 올랐고 오늘은 좀 빠지긴 했는데 어제 워낙에 많이 올라가지고 또 오늘도 뭐 4%가량 오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를 6월 달에 말씀드렸거든요. 6월 달에. 6월 달에 이제 언제냐면요. 이때 6월 여기 6월 10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올랐거든요. 야, 이 진짜 많이 올랐습니다. 진짜 여러분들이. 이거 여기 채널 보시면요. 여기 신일전자 돼 있는데요. 네. 1개월 전 돼 있죠. 1개월 전 이렇게 돼 있는 모습도 보실 수 있고 이거 눌러 보시면요. 이렇게 해서 이게 나오는데 바로 밑에 보시면요. 6월 10일 날 방송을 했었죠. 6월 10일 2021년 6월 10일. 그래서 선풍기 업계 1위 해서 송범선 시선 이렇게 방송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6월 10일 날 이렇게 저희는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 좀 핵심으로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좀 땡겨서 볼게요. 이게 계절마다 테마를 타는데 요런 거는요.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요. 이제 매년 이제 여기 2020년 작년에도 이렇게 한번 오르잖아요. 네. 그래서 떨어졌다가 다시 이제 또 다시 오르죠 이게. 이런 식으로 계속 이거는 매년이래요. 매년 주봉으로 봐도요. 이거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럴 때가 이제 여름 되면요 이렇게 되거든요. 요거는 이제 지금 매수를 하셔라 이런 게 아니라 지금 만약에 그때 방송 보시고 매수하셨던 분들은 네.
이제는 좀 매도를 준비하고 네. 내년을 노려봐야 됩니다. 내년을. 이 계절에 맞춰서 네, 좀 매수를 계절- 하고 매도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네요. 그렇죠. 이게 매년마다 돌아오는 그런 거예요. 마치 뭐 대선 테마주처럼 네. 정치 테마주 정치 대선할 때 반짝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것처럼 이건 이제 내년에 뭐 한번 노려볼 만한 그런 상황이고요. 아무튼 지금 폭염이 찾아온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미 어제도 엄청 덥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자, 그래서 어제도 막 에어컨 켜시고 난리 나셨을 거예요. 저희 집도 이제 뭐 에어컨 켜고 했는데 근데 이제 에어컨을 밤새도록 켤 수가 없어가지고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좀 선풍기도 켜고 같이 하거든요. 그래서 선풍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선풍기랑 에어컨 같이 켜면 훨씬 시원해요. 근데 이제 선풍기 업계 1위가 바로 신일전자다.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신일전자가 이렇게 급등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일전자의 정윤석 대표의 경우에는 2025년까지 매출 5천억 원을 달성하겠다라는 목표까지 밝혔잖아요. 굉장히 포부가 대단한 것 같아요. 그렇죠. 엄청납니다. 2025년까지 매출을 키워나가겠다 했고 100년 기업으로 거듭나겠다 해서 네. 원래 이게 신일 산업이었거든요. 근데 신일전자로 바꾼 이유도 뭐냐면요. 선풍기뿐만 아니라 다양한 전자기기를 다루겠다라는 아우르겠다. 또 네. 포부입니다. 그래서 뭐 선풍기뿐만 아니라 뭐 서큘레이터도 당연히 잘하고 있고 두 개가 네. 뭐 비슷한 거니까 그거 말고도 전자제품, 가전제품들 있잖아요.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가전제품들, 생활용품이라던가 이런 거 가보시면요. 뭐 가전기기, 뭐 롯데하이마트 이런 데 가시면요. 신일전자 거 엄청나게 많습니다. 네. 저도 직접 가서 봤거든요. 그래서 하이마트 가면 거의 다 신일전자 도배가 돼 있어요. 여러분 한번 이런 거 느껴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냥 저는 그걸 권장드려요. 여러분이 백화점이나 아니면 마트나 하이마트 이런 데 가셔서 그 전자기기가 어떤 회사께 제품이 많은지 그건 딱 보면 보이잖아요. 이렇게 한 바퀴 쭉 둘러보면요. 영어로 신일 돼 있는지 이런 거 보시면요. 확실히 이게 매출이 5천억 원까지 이렇게 네. 쭉 올라가. 저는 뭐 5천억 원까지 될 수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신일전자가 또 최근에 신고가 이 시장이 지금 상당히 좀 어두운 상황인데 지금 대형주들이 되게 약세잖아요. 뭐 삼성전자든 뭐든 간에. 근데 이제 이건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하는 막 이런 흐름들이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확실히 역사적 신고가는 아니네요. 제가 말씀 잘못드렸습니다. 네. 역사적 신고가는 아니 1999년에 가장 고가였는데 네. 최근에 네. 한 10년 동안은 보시면요. 10년 동안. 10년 동안 신고가예요. 10년 동안 신고가. 네, 그것도 10년 대단하죠. 네. 네, 그래가지고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또 모멘텀 받지 않을까 뭐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맞아요. 어제 신일전자 주가가 급등한 상태였는데 마치 이제 폭염 혹은 이제 여름의 대장주처럼 작용을 한 것 같아요. 그럼 앞으로의 주가 향방은 좀 어떻게 보세요? 뭐 당분간은 추세가 살아 있어서 좀 더 올라가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이제는 저는 그렇게 말씀드려요. 이거를 이제 막 여기서 이제 추격 매수를 들어갈 때 이거는 상당히 위험한 것 같고, 네. 이제 매도를 고려해야 될 때죠. 그렇죠. 매도 타이밍일 것 같아요. 차트만 네. 봐도요. 네. 저는 그렇게 봐요. 저는 이제 그러니까 이거를 사상이 두 가지인데요. 주식을 보는 이 철학이 급등주를 따라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요. 네. 근데 그거는 이제 단타 매매할 때는 그렇게 하는 게 많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상한가 따라잡기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단타로 매매하시는 분들 상한가 따라잡기로 수익을 보시는 분도 많더라고요. 하지만 제 매매 스타일은 그게 아니에요. 저는 차라리 이렇게 예전에 제가 6월달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때 6월 10일이잖아요. 이렇게 따라 들어가서 좀 한 달 정도 기다렸다가 이렇게 먹는 이런 양상으로 보셔야지 이거를 가지고 막 이렇게 단기적으로 승부를 보겠다 이런 종목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이거를 만약에 6월달이 뭐 가장 베스트이긴 한데 5월달에 들어가셨어도 뭐 크게 상관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은요. 계절 테마를 타는 종목은 미리 뭔가 이렇게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양상을 좀 보이셨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지금은 이제 요거를 이동평균선이 20일 이동평균선이나 이 30일 이동평균선 이런 것들이 내리꽂힐 때는 어느 정도 매도를 고려해야 되는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많이 올랐던 종목입니다. 신일전자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지금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까지 좀 알려드렸으니까 한번 참고해서 투자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주제는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이번 주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반도체주들 좀 알아볼게요. 대장주인 삼성전자는 이번 달 초에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고요. 오는 27일에는 SK하이닉스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호실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잘 가지 못하고 있거든요. 왜 이런 건가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네. 뭐 요즘 반도체 업황 자체가 많이 좀 잘 안 가더라고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인플레이션이라던가 여러 가지 또 코로나 문제, 재확산세 이런 것들이 좀 자리를 잡고 있다고 풀이가 되고 있는데, 네. 저는 사실 뭐 코로나는 이거 완전 핑계인 것 같아요. 음. 사실 뭐 코로나일 경우에는 이제 집에서 핸드폰이나 아니면 컴퓨터 많이 하잖아요. 뭐 TV든 이런 거 많이 보는데, 그러면 반도체가 필수이기 때문에 뭐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 이건 아닌 것 같고, 네. 아무튼 여러 가지 뭐 실적 우려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산업도 있는데, 뭐 또 반도체 업황, 글로벌 반도체 업황이 약간은 좀 내리막세를 타고 있다. 내림세를 타고 있다. 그래서 또 미국 증시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뭐 연일 2% 넘게 하락하고 있다는 네. 점. 이런 점들이 종합적으로 돼서 좀 하락을 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저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개별 종목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반도체 업황에 우려감이 드리워졌다라고 설명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업황 전체가 좀 걱정스러운 상황인 것 같은데 이유가 뭔가요? 그렇죠. 뭐 여러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리자면요. 네. 좀 반도체 공급 부족으로 인한 리드 타임과 주문과 선적 간 시간차가 발견되면서 확대됐다는 점이 좀 배경으로 꼽힙니다. 자, 그래서 리드 타임이 지금 평균 19.6주까지 확대가 됐어요. 19.6. 근데 이게 이제 2018년보다는 피크 당시보다 5주가 더 긴 상황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2018년에는 14주 정도였겠죠. 네. 자, 근데 이게 리드 타임 자체가 16주를 넘어서면 위험 신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약간 위험한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튼 뭐 이렇게 뭐 리드 타임이 좀 길어졌다라는 부분 이런 것들 상당히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워낙에 또 경쟁사들이 많아가지고 파운드리 쪽으로 뭐 TSMC라던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국내 반도체 시장이 약간 너무 경쟁 치열하지 않나 뭐 이런 말들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도체 공급 부족 사이클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모색을 해야 되는 시점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리드 타임 문제에 대해서도 좀 짚어주셨는데요. 그럼 뉴욕 증시가 하락세를 보인 점도 이유로 작용을 했을까요? 네, 그렇죠. 뭐 뉴욕 증시도 계속해서 약세인데 여기서 보시면요, 뭐 소매 판매 지표가 좀 양호하긴 하는데 네. 소비자 심리 지수가 부진했어요 최근에. 맞아요. 네. 그래가지고 매물을 쏟아내면서 뭐 1% 가까이 하락했고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미국에서도 약간 약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 이런 점들도 뭐 어느 정도는 좀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삼성전자 그러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시가총액 1위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죠. 지수가 빠지면 웬만하면 삼성전자 빠진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크게 삼성전자 개별적인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반도체주 중에서도 주가가 잘 가고 있는 종목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뭐 한미 반도체가 있더라고요. 네. 한미 반도체가 지금 어제 같은 경우는 뭐 굉장히 또 높게 올랐었어요. 11%까지 올랐다가 오늘도 뭐 2% 가량 상승을 그러네요. 했습니다. 네. 자, 그래서 한미 반도체가 굉장히 뭐 상당히 좀 강한 모습을 보였다는 점. 그리고 매출과 영업이익도 많이 올랐습니다. 한미 반도체는 매출도 79%가량 올랐고 영업이익도 전년 동기 대비 79% 올랐어요. 신기합니다. 매출과 영업이익이 둘 다 79%씩 올랐어요. 상당히 네. 좀 동일한 그런 상승 양상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근데 뭐 이거는 개별적인 종목의 문제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반도체 업황이 뭐 그렇게 썩 지금 좋지만은 않은 네. 아까 뭐 삼성전자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지금 78,000원대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여러분이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해요. 이걸 뭐 걱정하거나 뭐 그럴 필요 없다고 봅니다. 언젠가는 또 상승세가 나올 거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충분히 이제 매집을 하면서 기다림의 기간이 필요하다. 기다림의 기간. 결국은 지금 지수가 어느 정도 빠지고 있잖아요. 지수가 오늘도 뭐 크게는 안 빠지지만 어쨌든 좀 약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시가총액 1위가 삼성전자고 2위가 SK하이닉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여기에 반영됐다. 이렇게 보시고 여러분이 근데 만약에 지수가 진짜 막 엄청나게 떨어졌다, 막 30% 40% 떨어졌다 그러면은 이것도 30% 40%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30% 40% 떨어진 거를 무서워하면 안 돼요. 주식은요 이런 말이 있어요. 주식은 그 옛날 워렌 버핏 한 말인데요. 내가 산 종목이 반토막이 나도 50% 하락해도 눈 하나 깜짝하면 안 돼요.
아 근데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아 물론 단타의 영역에서 들어가 보면은 그렇지가 않아요. 단타는 이제 손절선을 확실히 접고 정해 놓고 하는 거니까. 근데 여러분이 진짜 이 투자자다. 네. 투자자라고 한다면요. 투자의 영역에서는 50% 하락을 해도 내가 만약에 뭐 1억 원어치 샀는데 이게 5천만 원이 됐어요. 그래도 이걸 무서워해서는 안 됩니다. 무서워해서 안 되고 오히려 더 사야 돼요. 더 사야 만약에 투자자라면은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고 그 종목을 자세히 알아보시고 종목을 믿고 가져가실 수 있는 종목인지 아니면은 이거는 내가 잘 모르는 종목인지 판별을 하신 다음에 내가 진짜 주주로서 장기적으로 이 종목과 평생 함께 할 수 있는 동반자를 한다면은 뭐 50%가 뭡니까? 뭐 70%, 80% 떨어져도 눈 하나 깜짝하면 안 돼요. 실제로 그런 워렌 버핏도 그랬고요. 뭐 피터 렌치라던가 등등도 피터 렌치도 그때 1987년 그때요. 그때 미국 증시 반토막 났을 때 하루 만에 막 이렇게 막 몇십 퍼센트 급락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도 그냥 다 가져갔었어요. 그냥 그 몇십 프로씩 하락해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그냥 가져가다가 또 매도하고 잘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를 만약에 단타를 하시는 분이면은 차라리 손절을 더 짧게 가져가시고 투자자다 내가 정말 주주로서의 이 회사의 장기적인 전망을 보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런 반도체주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여러분이 그렇게 걱정하실 만한 종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뭐 10%가 떨어졌든 20%가 떨어졌든 그냥 가져가시기를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 공급 부족 문제로 인해서 반도체 업황 전반에 우려감이 드리워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이니까 지금 SK하이닉스나 이제 삼성전자 개별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하니까 이 점 한번 참고해서 투자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제는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여러분들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송범선의 종목 분석 시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서 달아주신 댓글 중에서 한 종목을 선정했습니다. 오늘 알아볼 종목은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은영님께서 댓글을 주셨습니다. 송범선 수석 전문가님, 삼성바이오로직스 평단가 72만 1,000원, 10% 비중입니다. 계속 가지고 가는 게 좋을까요? 라고 댓글을 주셨습니다.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 시가는 91만 4천 원이었고요. 지금은 91만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 주세요. 공장 가동률 상승. 공장 가동률이 상승한다. 네. 공장이 굉장히 가동률이 최근에 좋아지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공장이 많아도 이걸 가동을 잘 하고 있는지가 관건이겠죠. 네. 자, 근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공장 가동률이 상승함에 따라서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좀 개선될 것이다. 뭐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공장이 뭐 1공장, 2공장 이렇게 있어도 그 라인들이 제대로 돌아가는지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데요. 1공장, 2공장 같은 경우는 80% 이상으로 가동이 된다고 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엄청난 거예요. 저는 뭐 이게 평균적으로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그 20% 놀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80% 이상 가동, 80% 가동돼. 근데 20% 노는데 뭐가 좋냐 이러는데 여러분이 생각하셨을 때 공장을 그냥 50%만 가동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평균적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아니라 대부분 중소기업, 대기업 다 포함해서 절반 놀고 있어요. 절반 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어쨌든 80% 이상이니까 1공장, 2공장 가동이 잘 되고 있다. 3공장도 60%에서 70% 수준으로 상승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60% 그러면요, 여러분이 너무 낮은 거 아니냐 그럴 수 있겠지만 평균이 한 50%라고 보면요, 60% 정도, 뭐 70% 정도도 나쁘지 않다, 나쁘지 않는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제약 바이오 기업으로서 수주량이나 아니면 새로 생산하는 양 이런 것들이 공장이 굉장히 잘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고 2분기 매출액도 뭐 3,741억, 영업이익도 1,212억으로 상당히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1%, 49% 상승한 수치니까 상당히 좋고요. 또 최근에 뉴스가 나왔는데요. 모더나로 이제 위탁 생산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더나로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계약을 체결한 바가 있죠. 그래서 지난 5월에 모더나와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래서 지금 2달 정도 됐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이 이제 위탁 생산으로 인해서 엄청난 또 생산을 할 것이다라는 것들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강점이기 때문에 삼성바이오로직스 역시 뭐 그렇게까지 막 너무 걱정할 만한 종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외국인의 매수세로 뭐 지금 상승세가 또 돋보이고 있으니까 네. 최근에 시장 또 안 좋은데 요즘 그러니까 제약바이오가 상당히 좀 좋은 것 같아요.
요즘 어제나 오늘이나 제약 바이오주들이 오늘 셀트리온도 올라가고 있고 뭐 그런 모습들에서 다시 한번 또 바이오 기업들의 뭐 랠리가 펼쳐지지 않을까. 그 테마가 이 순환하잖아요. 이렇게 순환하죠. 뭐 2차 전지라던가 아니면 제약 바이오 아니면 정치 테마주 이런 게 순환하는데 그런 게 이제 또 약간 그 수급이 약간 바이오 쪽으로 다시 돌아오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최근의 흐름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시 한번 바이오 꿈을 먹는 바이오 기업 중에서도 셀트리온과 삼성 바이오로직스 양대 기업이기 때문에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트 한번 보시면요. 지금 뭐 추세가 상당히 좋아요. 상당히 좋고 여기서 이제 94만 원까지 갔다가 좀 떨어졌다가 91만 원 선까지 다시 좀 올라가는 양상입니다. 추세가 상당히 좋은 상황. 그리고 이 고점에서 놀고 있었는데요. 고점을 이렇게 횡보 이 박스권 구간으로 좀 보시면요. 고점 상단 부분도 거의 뭐 깨고 나가는 약간 그런 흐름이에요. 그래서 고점에 이 저항선, 약간 저항선이라 할 수 있겠죠. 저항선을 뚫고 올라가는. 이때도 뚫었는데 약간 실패했었잖아요. 이번에야말로 좀 제대로 뚫고 올라가지 않을까. 그래서 100만 원 선까지 좀 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이 되고 있어서 삼성 바이오로직스 뭐 지금 뭐 72만 원에서 매수를 하셨다면은 굉장히 싸게 잘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추세를 보면서 요건 이제 제가 뭐 데드크로스 매도 이런 거 항상 말씀드리는데요. 네. 이거는 좀 더 길게 보자고요. 길게 봐서 주봉으로, 일봉 말고 주봉으로 봐서 한 20주선에서 데드크로스 나올 때 20주, 그러니까 보통 21선 그러잖아요. 21 이동평균선 그러는데 20주봉으로 바꾼 다음에 20주 이동평균선에서 데드크로스 나올 때 좀 더 긴 흐름으로 보자는 거죠. 그럴 때 이제 매도를 한번 노려 보시는 거를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공장 가동률이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매도의 시점도 주봉으로 바꿔서 보라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한번 참고해서 투자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목 분석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전문가님의 관심 종목을 체크해보는 송범선의 시선 시간입니다. 오늘 전문가님의 레이더망에는 어떤 종목이 걸려 있었을까요?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네, 오늘 LG화학입니다. LG화학, 네. 네, LG화학이 혁신으로 거듭나는 기업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LG화학이 배터리나 아니면 화학주로서 약간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 이제는 뭐 친환경 소재, 또 전지 소재, 바이오까지 이 3대 신성장 동력에 2025년까지 10조 원을 투자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LG화학은 뭐 거의 뭐 바이오 기업이랑 마찬가지인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데 최근에 또 바이오 기업들 또 흐름이 좋잖아요. 뭐 네. 셀트리온이나 삼성 바이오로직스 좋기 때문에 LG화학도 이런 바이오 산업의 신성장 동력으로 상당히 좀 수혜를 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있고요. 자, 그래서 여러 가지 또 이번에 상당히 시총이 올라갈 것이다. ESG 기반으로 혁신을 마련할 것이다. 이런 네. 포부도 밝혔어요. 이 LG화학 대표이사 신학철 대표이사님이요. 그래서 여러 가지 했는데 전지 소재 중심의 이 모빌리티 그리고 글로벌 혁신 신약을 선정해서 뭐 하겠다. 그리고 뭐 여기 뭐 화면에도 보시면요. 친환경 소재 중심의 지속적인 비즈니스에서 3조 가량을 투자를 한다고 하죠. 그래서 네. 여기 이제 뭐 플라스틱, 순환 환경재 이런 것들, 친환경 에너지 그리고 이걸 이제 정부에서 좋아할 만한 거죠. 정부에서도 이런 거는 보조금 지원이 많이 나올 겁니다. 자, 그리고 전지 소재 이건 2차 전지 쪽이죠. 두 번째 6조 네. 가량 양극재라던가 분리막 사업 이런 것들 잘 하고 있고요. 글로벌 신약 제일 마지막은 이제 바이오입니다. 바이오. 45개 가량의 신약 파이프라인. 야, 대단합니다. 이게 지금 LG화학이 그냥 다리만 바이오 쪽에 걸쳐 놓은 게 아니라 이 제대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바이오 쪽으로 45개나 파이프라인 신약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뇨라던가 대사, 항암, 면역 엄청난 파이프라인들을 개발 사업을 가속화하고 있어요. 그래서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또 바이오 플라스틱 해가지고요. 바이오 플라스틱 시장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친환경 지속 사업 이런 소재 기업으로서 거듭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유럽 등에도 이렇게 글로벌 신약 혁신적으로 판매가 되고 있다고 하니까 엄청난 회사로 좀 거듭이 나을 것 같습니다. 한번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트 보시면요. 이거 LG화학은 100만 원 선 갔다가 이제 눌렸죠. 눌려서 지금 상황이 지수도 깔리고 이렇게 떨어지고 해가지고 좀 떨어지긴 했는데 뭐 크게 뭐 걱정은 없는 기업이에요. LG화학은 그러니까 차라리 예전에 LG화학 같은 경우는요 2차 전지 테마주로
볼 수 있는 기업이었기 때문에 네. 2차 전지가 안 가면은 이것도 같이 와장창 빠지는 거 아니냐. 뭐 최근에 뭐 테슬라 같은 경우도 많이 좀 석회미들이 많이 떠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처럼 LG화학이나 뭐 삼성 SDI도 그렇게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말들이 있었는데 근데 이거는 이제 바이오까지도 하고 있고 또 친환경 뭐 플라스틱 뭐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하고 있기 때문에 한 가지 뭐 2차 전지나 배터리 쪽으로만 보시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LG화학은 정말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구상해서 이렇게 더 안정적인 분산 투자를 한 기업으로 거듭나기 때문에 분명히 한번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러면 이 종목이 좀 불화하실 분들을 위해서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재무도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PBR이 3.5가량이고요. PER은 뭐 125인데요. PER이 약간 높긴 하죠. 근데 그래도 PBR이 굉장히 낮네요. 왜냐면 이게 예전에 좀 높았거든요. 상당히 좀 많이 그래도 떨어진 편입니다. LG화학 치고는. 그리고 외국인 지분율이 46인데 엄청납니다. 외국인이 많이 갖고 있어요. 외국인이 많이 갖고 있고 LG그룹 쪽에서 33%, 국민연금에서 7%가량 갖고 있어요. 지분 상황 괜찮습니다. 외국인이 워낙에 또 많이 갖고 있어서 40% 넘는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상당히 긍정적이고 매출도 계속 올라갑니다. 매출 이번에는 42조 가량을 올해 말에 예상치가 나왔는데 증권사 컨센서스가 42조. 그러니까 2020년 작년에 30조였어요. 30조였는데 12조가 늘어날 것이다 라고 예상돼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1년 동안 대략적으로 3조 가량이 늘었거든요. 3조 가량 늘었는데 여기서 퀀텀 점프를 해가지고 퀀텀 점프를 해서 12조 가량이 늘 것이니까 엄청난 성장성이 지금 보여지고 있죠. 영업이익도 17조였는데 이 50조 가량으로 예상치가 나옵니다. 물론 예상치가 다 맞지는 않아요. 네. 하지만 여기서 좀 빠진다 하더라도 엄청나죠. 약간 빠진다 하더라도 42조면요. 42조에서 약간 뭐 1조, 2조 빠져도 40조, 그리고 30조 후반대로 될 것이기 때문에 저는 뭐 굉장히 성장성은 돋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부채도 높지 않아요. 127%입니다. 그래서 자본 유보율도 4,700%, 유보금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이 뭐 영업이익 5조대 그리고 당기순이익 3조 9천억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성장성이 돋보이는 기업이다. 여러분이 그래서 이 또 여러 가지 안정성까지 더해서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했기 때문에 뭐 신약도 45개 이상 그렇게 포트폴리오 파이프라인을 갖춰서 저는 LG화학이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면서도 성장성이 돋보이는 기업이다. 또 퀀텀 점프 성장성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LG화학을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송범선의 시선 시간에는 LG화학을 살펴봤습니다. 혁신으로 거듭난다라고 짚어주셨으니까요. 한번 관심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종목들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댓글을 주실 때는 매수가와 비중까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조금 더 꼼꼼하게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양대 시장은 지금 약보합권에서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낙폭을 그래도 장 초반보다는 많이 줄여낸 상황인데요. 우리 코스피 시장은 0.35% 빠지면서 3,232선을 가리키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은 0.13%의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048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과 일본 시장의 분위기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시장 살펴보시면 상해 종합지수는 0.68% 내림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락 출발한 이후에 그 낙폭을 지금 만회하지 못하는 모습인데요. 3,515선에서 거래가 진행되고 있고요. 일본 시장도 함께 보겠습니다. 니케이 지수의 경우에는 0.72%의 약세를 보입니다. 역시나 하락 출발한 이후에 지금도 파란 불을 켜고 있습니다. 27,452선에서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양대시장 약보합권까지 올라와 있는데 오후 시간에는 더 힘을 내길 바라면서 방송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후에 응답하라 마감 시황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